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과 반대 방향인 확대입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에게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살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위 관계자는 주한 미군 주둔과 비유해 답했습니다. 공화당과 팍스뉴스는 대통령 연설을 지지하고 민주당과 해고된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이끄는 브레이트바트는 비난합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주 피닉스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정치 캠페인이 열리는데 시위대는 5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주지사와 많은 애리조나 공화당 정치인들은 대통령과 거리를 둡니다. 대통령은 그들을 비난합니다. 가장 큰 광산회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깼기 때문에 대규모 감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합니다. 재무장관 부인이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과 댓글이 이슈입니다. 재무장관 부인이 정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에르메스 등으로 휘감은 사진을 올린 뒤 비난받자 우리 부부보다 세금 많이 내고 나라에 희생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결혼 선물 대신 홈리스 학생들을 위한 겨울 코트와 텐트를 받는 선생님이 박수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언론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보도하면서 한국인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 살아간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미국에서라면은 군인 자녀나 친척을 두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래저래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한국 사람으로 볼 때는 이제 인구가 작으니까 한국분 가운데서 자녀가 군인인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민권으로 살아가던 아니면 영주권자 또 방문 사업차 몇 년 머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전략에 관한 대국민 연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한국의 피가 흐르는 한국이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봐둬야지 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오랜 동안 대통령 그 후보가 되기 전부터 2012년, 2013년 그때부터 최근까지 캠페인을 할 때는 물론이었고요. 왜 미국에 돈을 낭비하느냐 그곳에 가서 그렇게 돈 낭비하는 것이 재난이 아니고 뭐냐 하고 말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백악관에서 쫓겨난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도 똑같은 말들을 해왔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배넌이 주장을 했었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같은 몇 년 동안의 그 본인의 입장과는 달리 어제 그 연설에서 전통적인 미국의 그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가 밟아왔던 그 루트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주 그 복잡하고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작은 9.12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부터 됐고 그리고는 이제 그 전투 경험을 한 사람들과 트럼프 대통령처럼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전쟁 영화를 좋아해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플래툰입니다. 2차 대전 뭐 그때 이런 등등해서 군인들을 존경한다고 하죠. 그리고 군인들의 판단을 믿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 전문가를 비롯해서 일반인들까지 맥메스터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있고 제임스 마티스라는 국방장관 그리고 비서실장이 해병대 그 장군 출신인 존 켈리가 있는 것에 굉장히 안심을 하죠. 이 사람들과 함께
쫓아낸 그 스티브 배넌 빼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심히 그 회의를 하고 듣고 난 뒤에 내린 결론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미국 대통령이 아니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왜 그렇게 빨리 픽스하지 못하느냐고 굉장히 분노했다고 하죠. 뭐 미군 철군도 생각을 해봤고 사령관을 해고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있는 그 교육부 장관의 브라더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 업체 블랙워러에 완전히 그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관련을 맡겨보는 이런 안도 얼마 전까지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군인을 더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몇 명을 배치한다 이런 말을 어제 연설에서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는 철군을 해야지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오늘 그 아침 그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대통령에게 당장 이렇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은 위험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 세 사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지금 그 처해 있는 위치, 동맹국들이 바라보는 미국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미군을 지난 16년 동안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17년이라고 얘기하던데요. 한 20분 정도 연설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미군을 도와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미군이 철군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무슬림 국가에서 이민을 받지 않는다 해서 이라크까지 포함을 시켰다가 이라크에서 미군을 위해서 통역도 하고 운전도 해주고 뭐 정보도 주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위험에 처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라크는 그 두 번째 행정명령에서 뺐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망나니 나라가 아닌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도 다 위험하다 이런 정도를 당연히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지금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잘 얘기하지 않아요. 아픔이 너무 크면 말이 없잖아요. 작은 슬픔에는 눈물이 나고 말이 많다가 너무 막막하면 딱 멈춰버리잖아요.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의 아들이 29살이었던 2010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해병대로 아빠 따라 그 해병대가 돼서 순찰을 하다가 지뢰를 밟아 숨졌습니다. 잘 얘기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 존 켈리가 본인도 전쟁을 경험을 했고 아들도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거 갑자기 철군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각하 뜻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고 마지막에는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렇게 희망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결국 미국은 그쪽에 각오한 것이 다 여러 가지 이해상관도 있고 미국의 이상을 또 심기 위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1972년도의 사진을 대통령에게 보여줬답니다.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어요. 1972년도니까 그것도 아프가니스탄 카불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당연히 흑백이죠. 젊은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준 이유는 탈리반이 그곳에서 많은 힘을 장악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은 충분히 미국식, 서양식이 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가면은 다시 그쪽으로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철군하지 않고 오히려 뭐 병력을 뭐 몇 명 늘린다, 뭐 안 늘린다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뭐 말 안 하면 뭐예요? 국방부가 4,000명 정도 늘린다고 발표를 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말한 몇 가지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는 한반도 사태를 이번 그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어떻게 그 처리를 한다는 것이 기본 그 마인드 세트인가 이런 것도 조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약 20분 연설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우리는 그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 적을 공격하는 것, 아이시스, 알카이다 그리고 그 탈레반의 확장을 막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Our troops will fight to win. We will fight to win. From now on, victory will have a clear definition.
attacking our enemies, obliterating ISIS, crushing Al-Qaeda, prevent. 네, 분명하게 두 번을 얘기를 하죠. 승리를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적에게 우리의 그 여러 가지를 알릴 필요가 있겠는가, 철군을 한다던가 뭐 배치를 한다던가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접근을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죠. We will not talk about numbers of troops or our plans for further military activities. Conditions on the ground, not arbitrary timetables, will guide our strategy from now on. America's enemies must never know our plans or believe. 미국의 적이 절대로 미국의 그 플랜을 알 수 없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그 나라 국민에게 말을 할 때는 뭐 당연히 외교 관계는 전부 뭐 전쟁을 포함을 해서 그 국가의 이익이 맨 앞장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공한 국가, 세계의 지도 국가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도 그 국가와 우리 국가가 함께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We are not nation building again. We are killing terrorists. The next pillar of our new strategy is to change the approach.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언제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이 언제였고 대한민국의 그 미군 주둔이 어떻게 돼 있지라고 고위 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을 거의 모든 미국 언론이 오늘 아침에 인용을 하는데 그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항상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은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희 재건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무조건 좋다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 권력에 훨씬 그 야망이 많은, 지난번에 그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그랬었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대체적으로 신생 국가,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을 뭐 신생 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그 국가, 약한 국가의 지도자를 보면 거의 그 국가나 국민보다는 권력의 탐닉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대통령이,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키워야죠, 힘을. 지금 17년 대통령이 거의 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17년 동안 하는 게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은 또 그쪽의 상황이 있을 테고요. 또 미국 대통령은 파키스탄도 어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다 가까운 나라들이니까는요, 오고 하는 그런 테러를 잡기보다는 숨겨주기를 많이 하고 한다고, 도대체 파키스탄은 미국에서 받기만 하고 미국에 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오늘 아침 파키스탄에서는 우리는 정말 그 억울하다. 그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른다고, 탈리반, 알카이다, 아이시스를 잡는다고 수많은 파키스탄 국민들도 숨졌고,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도 파키스탄에서 살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파키스탄과 인도는 정말 그 묘한 국가들이잖아요. 서로를 겨냥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두 국가 다 100개 이상씩 갖고 있는. 인도는 칭찬했습니다. 인도는 미국을 많이 그 도와주고 있다 하니까 파키스탄으로서는 두 번이나 그 2배로 비난을 받은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조금 그 이슈가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도움이 없이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하기가 좀 힘든 거죠. 오늘 이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굉장히 그 대통령이 미군을 철군하는 게 아니라 더 보낸다고 하니까 찬성을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존 맥케인 연방 그 상원의원이 오늘 이제 그 애리조나주 그 본인의 지역구에 대통령이 가서 이제 그 대통령과 그 맥케인 그 상원의원이 반대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내놓은 것도 드러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군 출신이고 포로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지를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암은 뭐 워낙에 그 북한도 그 예방 공격, 그 프리벤티브 공격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이제 초지일관 거의 가끔가다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그 팍스 뉴스에는 린지 그레암과 뉴트 깅그리치가 계속 그 출연을 해서 뭐 테이핑해 놓은 것을 계속 재방송을 하고 있어요. 칭찬을 하고. 민주당의 경우는 대통령은 적이 우리의 전략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다른 것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두고 민주당은 구체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에 비해서 원래의 공화당보다도 더 극우인 그 얼트라이트인 브레이트바트의 이미 백악관에서 지난 금요일에 해고된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가 있죠. 오늘 아주 그 강하게 대통령을 그 비난을 하더군요. 특히 이제 이 브레이트바트의 그 편집장인 조엘 폴락 그 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오바마 스피치에서 오히려 뭐 데드라인이나 구체성이 빠졌네. 오바마의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2010년이었던가요? 그때가 이제 제일 많이 미군이 가 있어서 한 거의 10만 명 정도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원래는 임기 그 말 전에 다 미군을 철군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을 보고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8,400명 남겨뒀는데 4,000명 더 간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2,000명 정도는 또 다른 임무로 이제 보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더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브레이트바트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스를 바꿨다. 이게 자신을 지지해준 미국에 집중하지 해외에 가서 전쟁하고 하지 말라는 본인의 그 지지 기반에는 배신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하고 브레이트바트는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해드린 대로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가 이제 그 백악관에서는 쫓겨났지만 대통령을 도울지 오히려 대통령의 해가 될지는 지금 두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하고 갑니다마는 존 맥케인 그 상원의원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전부 그 해군이었었잖아요. 맥케인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그 퇴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싱가포르 쪽에서 민간 그 선박과 충돌을 한 그 미군의 그 해군 함정의 이름이 존 맥케인이라고 붙여졌는데 지금 상원의원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을 붙여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 들어서 네 번째 일어나는 사고거든요. 그리고 지난 두 달 사이에 두 번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의 사고는 또 뭐 여러 가지 그 해군의 그 좀 기강 회의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지금 해군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얘기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브레이트바트라는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굉장히 힘을 실어줬던 이 그 극우파 그 미디어의 편집인인 조엘 폴락이 지난 주말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멘토인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논을 내쫓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아놀드 슈와츠네거 전 주지사의 길을 밟고 있는 것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슈와츠네거가 아주 헐리우드에서 인기가 있어서 공화당 색깔도 없는데 공화당이 그를 점지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됐고 그 남은 임기였잖아요. 그 당시에 남은 임기 하다 보니까 언론이 하도 비난하니까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공화당에서 조금 그 노선을 바꿔서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물러날 때는 그 이선에서 이 두 번째 재선에서 물러날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브레이트바트에서 이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그 애리조나주의 컨벤션 센터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또 재미있더군요.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위를 한다면서 오히려 그 티켓장에 그 컨벤션 센터에 들어가는 티켓을 그 신청을 합니다. 그 엠티 시트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7시인가요? 6시인가요? 그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 캠페인 스타일의 연설을 합니다. 지난번에 오하이오주였었잖아요. 오하이오 주지사 존 케이크식 참석 안 했고 이번에도 주지사가 공항에는 영접이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나가는데 다른 일이 바빠서요 하고 컨벤션 센터에는 안 갑니다. 이게 반반일 것 같아요. 다른 일이 바쁘기도 하죠. 워낙에 저는 헤드라인에서 5,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600명이 이미 그 시위를 하는데 예약을 했고 한 10,000명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아침 팍스뉴스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버지니아주 샤롯츠빌 사건 이후에 이제 그런 그 비난이 많고 애리조나주는 이민 이슈 때문에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위대가 대대적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오늘 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셰리프 조 그 아파이오시라고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애리조나주에서 한창 이제 그 이민법 되고 할 때 인종에 따른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연방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이 셰리프가 마리코파 카운티의 셰리프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고 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이제 계속 그 인종에 따라서 히스패닉계 불법 체류자를 잡아낸다면서 이렇게 그 색출 비슷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달인가요? 6개월 6개월까지 복역을 할 수가 있어요. 10월 달에 선고가 있고 지난달에 이제 유죄 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 준비 그래서 본인은 이제 선고가 다 나오고 나서도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85살이나 되고 그의 그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지난해 선거에 나갔지만 떨어졌고요. 그래서 항소 안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얼마 전에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난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사면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적어도 5년 정도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그 사면권을 대통령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그 일하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과정을 맡을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을 한다면은 더 크게 아주 그 빅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그 컨벤션 센터 관람권을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약을 막 한 거예요. 이제 대통령 좀 망신 준다고 빈자리가 많이 있게 보인다고요.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 너무 신경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예전에 그 취임식 때에 과거 그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의 취임식장이 비교되는 거 뻥하고 이쪽은 뚫려 있고 저쪽은 꽉 차 있는 그런 것을 보고도 관계자에게 저 사진 좀 고쳐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었던. 그런데 미국이기 때문에 그 관계자가 또 대통령 말 따르지 않고 또 다른 사진을 이제 공개하고 했었던.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자리 빈 거 싫어하는데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관람권을 예약을 하고 안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략이에요. 그러자 캠페인 본부가 지금 티켓을 더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리가 뭐 한 10,000개면은 만 개 훨씬 이상을 낸다던가 해서 안 와도 다 찰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10대 청소년 컨설트도 아닌데 오늘 그 애리조나에 가서 벽을 쌓는다고 할 것이고 드러지 리포트를 보니까 아마 국경도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룻밤 그곳에서 잔다고 하죠. 국경 수비대 5,000명 늘린다고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말했었던 뭐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미국 그 영주권 주지 않는다. 영어 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요.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겠다는 전 그 마리코파 카운티의 셰리프는 사면을 해주면 고맙게 받겠다. 뭐 내가 그걸 사면해달라 항소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피닉스 시장이 굉장히 바빠진 거죠. 지난번에 이제 더군다나 이 일정은 미리 잡혀 있었지만 그
버지니아주의 사태 때문에 좀 연기해 주십시오 하고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쉽게 들을 그 대통령은 아니죠. 그래서 피닉스 시장이 시위대들이 또 그 누가 다친다던가 격렬함이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시위든 물론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시위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위는 하되 정해진 곳에서 폭력적이지 않게 해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또 필연적으로 우연이 아니라 존 맥케인이 지역구인 곳이 애리조나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이민 등등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시각을 냈어요. 또 이제 그 라스트 네임이 프레이크인 그 애리조나주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가 제대로 서야지 된다는 책도 내고 인터뷰도 많이 하는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너무 선동적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대통령도 싫어하죠. 이 프레이크 그 상원 의원을. 이 두 사람이 지역구인 곳이 애리조나이기 때문에 지금 애리조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제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연설을 했지만 대통령이 지난번 그 샤롯주빌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양측에 다 책임이 있고 양측에 다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 말에 대해서 또 어제 그 앞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애국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픈 것이다. 이렇게 양비론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박스뉴스와 이제 비교적 아주 광범위한 이슈로 오랜 동안 그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 편에 쫙 서더군요.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은 그 별로 주목도 받지 않고 대통령에 비해서 그리고 항상 대통령을 앞에 내세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남북 그 연합 그 상징물에 대해서 당시에는 남북 전쟁 당시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 그런 것이 세워졌는데 공공 장소에 이미 세워진 기념물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파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로컬 커뮤니티의 결정에 맡겨야 되며 그것은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고 역사를 지우고 싶은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지 된다. 그 남북전쟁이라는 좀 미국의 불편한 진실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뭐 나이지리아에서 전 한인회장을 하셨던 조홍선 씨도 제게 이메일을 주셨는데요. 지금도 아마 나이지리아에서 살고 계시면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자나 신나치주의자가 가담했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지적한 사람들을 신나치주의자 지지자나 백인 우월주의자로 몰아가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동상을 파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버지니아주의 샤롯츠빌에서의 그 시위가 그 동상을 이제 내려야지 된다는 사람들이 파괴하면서 나치주의자나 백인 우월주의자 일부가 이제 많은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지켜야지 된다는 사람들과 함께 시위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실과 진실 아닌 것이 다 들어있네요. 이분의 말씀에. 왜냐하면 그 시위 자체가 신나치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로버트 리 그 동상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지키자고 하는 시위에 약간의 신나치주의자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나치주의자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KKK 그 단들과 함께 신청을 받고 그리고 횃불과 총과 이런 모든 것으로 무장을 하고 시위를 한 것이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1년 반 계속 이게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한 고등학생이 그거 내려야지 됩니다. 시작을 해서 원래 그 특별위원회에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는데 시의회에서 찬성 3반대 2로 아예 그 내려버리기로 했습니다. 내려버리기로 하자 백인 우월주의자와 신나치주의자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시위를 한 것이 버지니아주 샤롯빌의 시위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의도 자체가 노예제도 지지하고 백인이 우월하다는 것이 그 목표 가장 그 위에 있었던 것이지 역사를 보존하자는 그런 그 아주 그 나이브하고 노블한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요. 미국이 정말 그 여러 가지로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한국에서 이 이슈가 됐으면 재무장관 물러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AP통신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지금 그 기업에서도 그 여러 가지를 서로 절충을 하느라고 힘든가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광산업계에 약속을 하고 백악관에서도 만났을 때도 했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환경부에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 에너지라는 곳이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회사라네요. 그 CEO인 로버트 머레이 씨가 하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광부들과 한 약속을 깨뜨렸다고 하는 거죠. 백악관이 긴급 명령을 내려서 석탄 발전소를 보호하기 전에는 6,500명 이상의 광부를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장관 릭 페리에게 3번이나 특별 지시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머레이 에너지 그 회사의 가장 큰 그 커스터머인 또 다른 회사에서 이제 그 포스트 에너지 솔루션즈라는 데니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석탄업계에서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은 에너지부가 어떤 권한이 있답니다. 전력 공급에 있어서 환경법에서 좀 예외가 되도록 중재를 해주는 것. 그런데 이제 에너지부는 이제 그 관련자에게 이거 좀 예외가 되도록 고려를 하라고 했더니 긴급 명령을 그 발동할 사안이 아니다 하고 관련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굉장히 미국적인 거죠. 위에서 명령 내린다고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관련자들이 꼭 그 양심이 올바라서만 이렇다기보다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일의 그 코드에 맞게 하지 않았을 때는 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까지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에너지부의 대변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CEO는 그럼 대통령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한 거냐고 그리고 국민에게는 석탄업계를 뭐 어떤 그 구조자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해고한다고 우리만 그 비난을 하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올해 그 석탄업계 또 이제 석탄 그 지역에도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는데 결국 석탄업계에서 CEO들은 그때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자동화 때문에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굴뚝연기 석탄업계는 아니다. 뭐 심지어는 지금 국무장관인 오일이 아니라 엑손모빌 그 회사, 엑손모빌 회사의 그 CEO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업계 때문에 사라지고 친환경 업계 때문에 사라지는 그런 업계의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재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다른 업계로 해야지 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좀 안 맞는 거예요. 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전 세계가 다 석탄이 아니고 다른 친환경으로 나간다면은 미국 혼자만 언제까지나 그것을 고집할 수는 없겠죠. 당분간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그 재무장관이 이제 그 뭐 일자리 창출과 그런 것을 하는 그 투자 회사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데 그 감면해 주는 것에 뭐 제조업이 아니라요. 그 투자 회사예요. 투자 펀드, 뭐 헤지 펀드는 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상원 대표와 함께 그 이벤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에 갈 때 스티븐 무누친 이 재무장관이 정부 그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굉장히 부자죠.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그리고 부인은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화 배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내무장관이 해외 방문할 때는 이제 정부 비행기를 타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와이프가 그 이제 루지 린튼이라는 그런 와이프가 6월 달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그 대통령 부부도 갔고요. 굉장히 백악관에 재무장관이 갈 때도 가고 항상 이렇게 같이 많이 다닌대요. 뭐 어디 갈 때도 가고 다니는데 어제도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온 사진이 하얀 색깔 뭐 영화 배우였으니까 완전히 뭐 패션 잡지에서 보는 그런 사진이더군요. 제 인상은 그랬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표시 탁 나고 발렌티노 입고 뭐 선글라스는 탐 폴드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아니 이게 지금 개인 여행이냐 이 재무장관 회의하러 가는 여행인데 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무장관 부인이 답을 한 것이 나나 내 남편만큼 경제에 기여하나요? 우리가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우리 부부가 희생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보니까 뭐 제가 개인적인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난한 것은 아마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중간층의 그 고통을 알겠어? 뭐 재무장관으로 세금을 뭐 펀드에 투자 회사에 깎아준다고 뭐 이런 얘기 남편 계속 욕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자기 희생이란 단어를 알기나 해 하는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미국은 이 일로 인해서 뭐 재무장관이 사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업무와 그 장관의 부인이 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장관 부인은 그 비행기에 탄 비용은 재무장관이 그 개인 돈으로 냈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미국의 뭐 거의 모든 언론, 주요 언론은 전부 뭐 북한 이슈 또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뉴욕 타임스는 사우스 코리아의 불편한 현실 이게 그 핵을 가진 이웃과 함께 지내야지 된다. 북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을 군사행동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 같은 그 불편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군사훈련하는 것도 방어용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하면은 이런 답변을 한답니다. 당신이 북한이라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핵을 지금이든지 미래든지 가까운 미래든지 갖고 있는 북한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얘기한 북한을 그 공격으로서가 아니라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구소련이나 중공에 했던 식으로 대화로 풀어야지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공개적으로 현재의 맥메스터처럼 뭔가 그 예방 공격까지도 할 수 있는 이렇게도 또 참 지지할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도 없고 참 너무너무 이제 애매한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탄도미사일을 미국에 발사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 왜 그러겠는가, 자살행위를 왜 하겠는가라고 또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근데 걱정을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지렛대로 써서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도 흔들고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을 뭐라고 할까요? 어떤 북한 방향으로 많이 끌고 가고 그 사이에 린지 그레함 같은 사람은 아니 대통령이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불편해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지금 전략적 핵 배치 다시 하라고 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 핵 능력을 가져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에 계속 미국에서는 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반대되는 의견들 나오고요. 네, 웨딩 선물 대신에 학생들에게 홈리스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요. 헤드라인 들으면 그냥 그래요. 그런데 유타주에서 다음 달 결혼을 하시는 그 리키 스튜어트라는 선생님이 그 지역구에 모든 100명 이상의 홈리스 학생들이 있는데 겨울 코트, 테니스 슈즈, 텐트, 이 뭐 등록하는 것 있잖아요. 선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미 전국에서 모인대요. 강혜신이었습니다.